수명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발전 사업자에게는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되고. 경량 불연 외피 소재로 화재 시 건물 전체로 불이 옮겨붙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러니까 농장의 피해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했던 게 반대로 해충을 그러면 못 오게 하면 안 되겠냐, 빛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범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희입니다. 연관도 산업들도 좀 많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여행도 네. 판매량도 늘어나고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지키는 안전한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활기도 되찾고 또 그동안 힘들었던 업계의 경기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들 좀 좋아지면서 심리적으로도 좀 좋아지고 네. 정말 세상이 더욱더 살기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중소기업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고! 자, 김나희 씨,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많이 아실 텐데요. 왜요? 많이요? 조금은 압니다. 네. 그래요. 거기 청소를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 알아요? 청소 안 하면은 이물질 끼면은 패널 수명이 짧아져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 처음 한 사실인데요. 그렇군요. 근데 태양광 설비하면은 주로 좀 높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하는 게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로봇 청소기를 개발해서 아주 깨끗하게 손상 없이 청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회사이고 어떤 기술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의 오염으로 태양광 발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에 태양광 패널을 효과적으로 청소,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비즈코리아에서 만나보았다.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빅스포 2021 현장. 이곳에서는 전 세계의 주요 이슈인 탄소 중립 실현을 앞당겨줄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 미래 에너지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참여 기업 중 참신한 아이디어와 진보된 기술력으로 관계자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이곳. 그 주인공은 바로 태양광 패널을 관리하는 청소 로봇이다. 일단 이물질이라든가 오염물, 그래서 발전 효율이 떨어져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면은 발전 효율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되고 수명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발전 사업자에게는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되고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까 국가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하고. 브러쉬는 좌우로, 본체는 상하로 움직이면서 태양광 패널을 청소하는 이 로봇은 데드 스페이스 없이 대면적 태양광 패널을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별도의 세제 사용 없이 세척수만으로 청소가 가능한 것 역시 큰 장점이다. 이렇게 브러쉬로 청소를 한 태양광 패널하고 청소를 하지 않는 패널하고 눈이 왔을 때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는데, 청소를 해놓은 그 태양광 발전소는 눈이 한 3일 정도 빨리 녹아요. 그렇지 않는 것보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기업의 청소 로봇은 각기 다른 태양광 패널의 모양과 현장 상황을 감안, 다양한 성능과 방식을 가진 모델들이 개발되어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사우디라든가 두바이 같은 경우 모래 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태양광 클리닝 시스템이 굉장히 유효한 기술이라고 판단해서 일부 중국 기업이 있지만은 특히 이제 품질의 안정성, 기술력은 이 국내 기업이 훨씬 월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패널 청소 로봇을 개발한 임상채 대표는 전기 에너지 시스템 공학 박사 출신의 엔지니어로 오랜 기간 관련 분야에서 일해온 노하우를 토대로 지난 2018년 태양광 관련 스타트업을 설립했다. 태양광 발전소를 30년 이상 팔팔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 O&M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O&M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O&M 로봇이 있겠고, 태양광 발전소를 점검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어플, 설비들에 대한 것들을 공동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또 시설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OLM 플랫폼을 개발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패널 유지 보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각지의 태양광 발전소들. 기업의 청소 로봇을 이용하여 패널 오염을 주기적으로 해결하면 발전 효율 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들이 청소 영역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면은 축사 지붕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방치돼 있다. 그랬을 때 청소하면은 약 한 13% 정도 효율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논이나 밭에 일반적인 그런 곳에 있는 한 2년에서 3년 된 발전소들은 4에서 5% 정도 효율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작업자의 편리성을 위해 무게가 가볍고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유지 보수가 간편한 기업의 청소 로봇은 패널의 모양, 크기에 따라 자동, 반자동, 무인화, 결합형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유연하게 적용된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태양광 발전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수상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규모면에서 10만 평을 자랑하고 있고, 이 모든 면적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일률적으로 청소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로봇 청소를 통해서 구역을 정하고 주기적인 청소나 관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청소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효율 증대 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산 아래에 있다 보니까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또 미세먼지도 서해안 쪽이다 보니까 좀 많아서 그 모듈 청소를 해서 효율을 높이려고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름부터 모듈 청소하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효율 향상도 한 5에서 10%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의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까지 결합된 기업의 기술은 태양 발전소의 운영 관리 플랫폼을 비롯 자율주행 청소 로봇까지 발전되어 이제 세계 시장을 향하고 있다. 특허청 우수 발명품이라든가 또 정부 공공 혁신 우수 조달 상품으로도 선정이 되고, 또 해외에서도 많은 그런 그 오파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 각 나라에 있는 발전소에 대해서도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그 체계를 갖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태양광 패널 청소 로봇과 태양광 발전소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시대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이들의 발걸음에 주목해보자. 자, 자나깨나 불조심, 언제나 불조심해야 되는데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네, 그럼요.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의 외장재에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화재와 또 인명피해까지 키웠다는 뉴스를 좀 자주 접하곤 하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외장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법적인 것까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외장재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네, 사실 아직 몇십 년 된 건축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도심 곳곳에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요, 이 화산석을 이용해서 불에 강한 친환경 외장재를 개발한 기업이 있어서 만나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한 바람에 건물 외장재가 타오르면서 113m 높이 아파트 절반을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시험 성적서 위조나 불량자재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물 화재 시 가연성 소재의 건물 외장재에 불이 옮겨붙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6층 이상 건물에 가연성 외장재의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을 비롯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이에 높은 불연성으로 화재 안전성이 확보된 외장재를 개발한 기업이 있다고 해서 비즈코리아에서 만나보았다. 이곳은 건축 내외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불연성과 단열성이 매우 뛰어나면서도 시공이 간편한 친환경 단열 복합 외장재를 개발. 업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12년 창립을 시작으로 단열 및 태풍, 지진, 외벽 낙하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끝에 이 문제점을 해결한 친환경 펄라이트 에코펄 패널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개발한 외장재는 화산석 진주암을 활용하여 천연 석재에서 검출되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배출되지 않는데 친환경 천연 물질인 화산석 진주암을 최대 1800도씨의 고온에서 가열하여 팽창과 압축의 과정을 통해 도자기 형태로 구워내면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불연성과 단열성은 매우 뛰어난 형태가 된다. 표면재인 펄라이트 고온판 보드를 턴테이블 몰드 캐리어에 안착 후에 단열 심재가 되는 경질 폴리우레탄 원액을 자동 제어되는 발포 헤드에서 경질 발포 원료가 투하되고 그 위에 알루미늄 시트를 덮고 몰드 캐리어를 닫습니다. 몇 분 후에 발포 과정과 성형 과정이 이루어진 후 몰드 캐리어 뚜껑이 열리면 마감 공정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평활도, 단열성, 열 전도율 등이 우수하면서도 무게는 천연 석재의 절반 수준으로 시공이 용이한 점도 큰 장점이다. 지금 어떤 실험을 하고 계실 건가요? 네, 저희 제품이 상당히 가볍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물에 뜨는데요. 물에 뜬다는 얘기는 저희가 제품을 시공했을 때 상당히 시공자들이 시공할 때 무거워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벼워가지고 시공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경량 불연 외피 소재로 화재 시 건물 전체로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무게가 가벼워 외벽 붕괴 등 안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 관공서를 비롯해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 중인데 네, 저희 회사는 조달청 석재 단열 패널 제품 등록 업체 중에 펄라이트 인조 석재로 등록한 첫 번째 건축 외장재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수요처로는 건축 설계사, 그리고 시공사, 각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관공서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벼워서 시공이 편리하고 단열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다양한 건축 설계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외장재가 사용되고 있는 건축 현장. 기존 외장재에 비해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인력 및 작업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 경제성이 뛰어난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이 제품의 시공법은 기본적으로 건식 시공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화재에 대비하여 튼튼하게 시공을 하게 됩니다. 대려석이나 화강암을 이용한 제품과 대비하여 3분의 1 이상 가볍고 시공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의 경우 건물 하중과 관련하여 구조적으로 부담이 많이 있는데 경량성에 중점을 둔 이 제품은 단열성, 시공성, 그리고 내구성 등을 모두 만족시켜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 국내는 물론 국제 특허까지 출원 중에 있어 해외 시장에서의 활약도 기대되는 바인데 또한 지속적인 제품 개발로 글로벌 경쟁력도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그린 뉴딜 정책으로 패시브 하우스 설계에 대한 뉴주가 증가함에 따라 저희 회사에서는 탄소 중립 제품인 에코펄 패널을 출시하였습니다. 향후 저희 회사에서는 2023년까지 개발되는 R&D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인 내화 및 단열 성능이 우수한 지진 대응형 석재 단열 패널 시스템을 개발하여 차후 국내 시장은 물론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성이 높은 친환경 외장재를 개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메타버스. 점점 더 시장이 확대돼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팬데믹 시기와 맞물려서 더욱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 같은데요. 기성세대에게는 좀 낯설 수 있지만 MZ세대에게는 현실만큼이나 좀 중요한 공간이 됐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쏙쏙 참여하고 있고 메타버스 플랫폼들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어떤 회사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메타버스.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빠른 도래와 함께 메타버스는 글로벌 대세로 떠오르며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인터넷과 모바일의 뒤를 이을 차세대 먹거리인 메타버스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개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의 한 스튜디오. 흥겨운 댄스 음악에 맞춰 프로 안무가의 춤이 특수 촬영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캐릭터의 동작을 추가시켜주는 작업이고요. 모션 캡처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메타버스 상에서 어느 누구든지 가수들 동작을 갖다가 춤을 출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대리만족을 메타버스 상에서 대리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구현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듯 모션 캡처 기술을 통해 개발된 아바타 댄서는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에 적용되어 전 세계 누구나 다양한 공연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데 게임이나 SNS를 넘어 메타버스가 생활과 소통, 업무 플랫폼으로 발전되면서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현재 메타버스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나선 이들이 있다. 그 휴대폰이 인류를 쓰나미처럼 뒤덮었던 것은 10분의 1이고 메타버스는 그보다 아마 100배 더 강력하게 인류의 생활을 바꿔갈 것입니다. 무대 공연이 그 일반적인 무대에서는 잠실 운동장에서 10만 명이 들어갑니다. 한계입니다. 우리는 1억 명이 넘는 이 공연장이 이곳에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이곳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실. 본격적인 서비스를 앞두고 그래픽 개발 작업이 한창인데 실제 사람의 얼굴을 스캐닝하여 제작하는 가상 캐릭터는 메타버스 플랫폼상에서 또 다른 자신이나 부 캐릭터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 제 얼굴이 거의 얼굴형 그리고 화장한 색깔 네. 또 목주름까지 거의 똑같이 구현이 되는데 네. 이게 어디 쓰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얼굴형을 갖다 저희가 스캔을 했어요. 이 부분을 메타버스 상에 이제 3D 캐릭터에다 저희가 이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메타버스와는 조금 차별점 있게 이제 자신의 캐릭터가 3D 상에서 똑같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 옷 이런 부분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캐릭터니까 그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듯 실감 있는 캐릭터 외에도 실제 세계와 동일한 공간을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구현. 일상생활을 하듯 쇼핑, 놀이, 업무, 소통 등 기존 사이버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많은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저희는 메타버스의 맥 기능과 그리고 이걸 서로 구매를 하고 서로 판매를 할 수 있는 NFT와 그리고 3D 공간, 우리가 3차원 아바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곳과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 개가 맞물려서 하나의 메타버스를 형성하고 있고 이 막대한 용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음에는 이 도시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건물 내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0프레임, 60프레임 정도가 아니라 몇백억, 수백억 폴리건이 여기서 교차되어야 되는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큰 디바이스가 아니면 이걸 실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기업들도 쉽사리 손대지 못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자 나선 이들은 누구일까? 놀랍게도 이 기업의 모태가 된 곳은 바로 세계 경제 교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UN NGO 단체이다. 그 UN NGO로서 저희는 국제회의를 포럼을 계속 개최하면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세계의 좋은 기술을 교환시키고 그 낙후된 개도국에는 기술을 전수해주고 상품을 유통시켜주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UN 조달이 20조인데 한국은 0.8%, 1%가 채 안 되는 유엔의 변방인 국가가 대한민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엔 조달, 이런 의학 포럼, 금융 포럼, 농업 포럼 이런 시스템들을 각 나라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이런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UN NGO 활동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는 세계 물류 시장 저변 확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적인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격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활동 영역을 다양하게 넓히고 있다. 이 3D 가상 공간에서는 쇼핑, 교육, 회의, 또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모든 일상이 가능해지며 그 확장성은 무궁무진해질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 디지털 세계에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정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관. 변화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응원한다. 요즘에는요, 네. 이 이상기온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충 번식이 심각하다 보니까 농작물을 키우는 농민분들의 피해가 좀 상당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쓰면 또 해충들이 거기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새로운 또 농약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농민분들의 걱정과 근심이 날로도 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국내의 한 기업이요, 오랜 노력 끝에 친환경적으로 해충을 제거하는 해법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요?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해충을 잡는 광방충기를 선보인 기업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기후변화로 해충의 습격이 나날이 증가해 농민들의 고생이 수포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농약 사용량은 점차 늘어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 하지만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요구로 다른 방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에 친환경적으로 해충을 방지하는 광방충기를 공급 중인 기업을 비즈코리아에서 만나보았다. 경북 문경시에 위치한 이곳은 20여 년 동안 농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한 농자재를 생산, 유통하고 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농자재를 생산, 가공, 유통하는 회사고요. 농업에 이제 사용되는 전정용이라 해서 전정용 톱 가위 또는 이제 친환경 농자재라 해서 해충을 방지하는 광방충기, 그다음에 이제 편의 장비, 농업용 사과에 많이 쓰고 있는 편의 장비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각종 해충의 공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을 사용하는 대신 새로운 방제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것은 바로 빛의 파장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해충을 막는 광방충기다.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보조사업 해주는 그 해충 포획기라는 게 있어요. 빛을 가지고 해충을 방제한다 그래서 포획기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원리인가 하면 해충을 불러들여서 포획을 해서 살처분하는 그 해충 포획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장의 피해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했던 게, 반대로 해충을 그러면 못 오게 하면 안 되겠냐, 빛을. 못 오게 할 수 있는 빛이 있지 않겠냐 찾아보니까 논문에 이 빛의 590 나노 파장에서는 해충이 기피를 한다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90 나노 파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파장만 가지고 있으면 해충이 오지 않고 해충이 창난 증세를 일으킨다는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빛을 찾아내게 된 겁니다. 이번에 그 농업진흥청에서 그 시설 원예 바이러스 예방 사업이라 해서 2가지 해충에 대해서 방제를 하는 제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2가지 해충은 이제 담배가루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총체벌레, 이 2개의 해충이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해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획해서 잡아야 되는데, 문제점은 뭔가 하면 불러들여서 잡아버리면 계속해서 다음날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데에 있는 걸 기본적으로 못 오게 해야 되고 가까이 있는 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 파장을 만들어낸 빛입니다. 벌레는 뇌 용량의 약 90%가 시각 정보 처리에 관여하기 때문에 빛으로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에 어떠한 부작용 우려가 없고 친환경적인 방법인 빛으로 방제 효과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벌레를 잡는 이제 못 오게 하는 기피제 역할을 하니까 살충제 사용 횟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기존의 양보다. 그리고 강한 살충제를 덜 살포할 수 있고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기업의 광방충기는 친환경적으로 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인정받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진행 중에 있다. 빛을 사용함으로 해서 살충제를 덜 치니까 친환경 농산물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재반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충제 비용이나 그다음에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 좀 줄이고 또 우수한 농산물에서 수출하기도 좋아질 거고 그리고 또 사람이 좀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농업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 광방충기 외에 다양한 농자재를 공급 중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가지치기에 사용되는 전정가위다. 특수 강철을 이용해 내구성을 높인 것은 물론 가지치기 시 힘을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데 억각으로 이게 하나의 점으로 해서 가지를 자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면으로 잘랐지만 이 가위는 도끼 형태로서 점으로 자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든다는 거죠. 기업은 앞으로도 다양한 농자재 공급과 선진 농업기술 전파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저희 회사가 단연간 사과 재배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선진 농업 재배 기술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나라 농업 산업에 더 많은 재배 기술과 농자재들이 도입 개발돼야 된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우리 농업 산업의 재배 교육과 자재 개발에 많은 부분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연구 개발돼야 된다고 믿고 이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남고 싶습니다. 농민의 편의성과 농작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농자재를 공급하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는 밝다. 자, 오늘 수업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2018년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기업, 강소중소기업들 소개됐던 이즈코리아가 오늘로써 아쉽게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현장에서 또 스튜디오에서 많은 기업인 대표님들과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기억에 참 남습니다. 예,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항상 거자 정리, 필자 필반이란 말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는 날까지 건강하시고요.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